예, 공법입문 1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지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헌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공무 단임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31조부터 이것은 보통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일정한 그러한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31조 한번 읽어보면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보통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 어떤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먼저 이제 그 31조에 보면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일반적인 그 교육을 받아야 사회 적응도 하고 또 어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31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능력에 따라예요. 모두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자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성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뭐 이제 그래서 뭐 수능 시험 봐서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고 뭐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택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각자의 어떤 능력 또는 개성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을 그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떤 차별 없이 어떤 그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뭐 성별이라든가 남녀 차이에 따라서 교육의 차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종교 때문에 교육의 차이가 있다든가 사회적 신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신체적인 그런 사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교육에 차별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지체 부자유자, 그 장애자 분들에게는 약학 시험 이런 것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신체적 자유로 인해서 그런 약대에 그 일반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는데 그런 신체적 자유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의무가 보통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학 연령이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이 이제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될 그 교육을 할 의무 교육을 지금 그 적어도 그 보호하는 자녀의 보호자, 그 친권자,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는 헌법에 있는 의무교육이고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했는데, 그래서 법률에서는 아직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본법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아직은 이제 교육기본법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헌법상의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는 법률상의 의무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다시피 교육기본법에서 아직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을 하는 주체, 이 주체들은 자율적이고 또 전문적이고 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띄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율성까지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의 자율성은 사실상 22조에 그 학문의 자유, 이 학문의 자유와 중첩되는 경우는 있어요. 중첩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그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래도 교원들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주체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이 교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그 정치적인 그런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그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원의 그런 그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교사들이 어떤 뭐 전교조에 있는 소속 교사들이 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막 그런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고 모르는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징계가 따랐었죠. 왜냐하면 교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여기서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벗어난 경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 국가는 이제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교육이 이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퇴직을 하고 나서도 평생 많은 분야에 이제 그 평생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개념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러한 체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양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물론 선언적인 얘기인데요. 그 국가가 이런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법 이런 그 법을 만들어서 지금 평생 교육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가 다양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인식 변화가
따라오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게 될 거죠. 그것을 헌법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자, 31조 6항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제도 법정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육기본법, 또 초등동 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뭐 육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뭐 이런 것들이 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를 지금 담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정치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말씀드렸다시피 교원 공무원법도 있고요. 또 이 교원들이 어떤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을 받은 권리에 대해서 그 주체와 그 받아야 되는 그 대상, 이런 그 대상들에 대해서 법률로서 우리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 북한 헌법도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12년제죠. 북한도 이제 한번 보면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북한도 45절 한번 보세요. 북한 인민주의 사회 헌법 이걸 한번 보면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 교육을 포함한 했어요.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뭐 유치원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유치원 1년. 예. 그 유치원 1년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현대 과학 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치원 1년, 그 소학교, 보통 인민학교인데 소학교 5년, 그리고 초등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뭐 약간 다른 것은 우리는 초등학교가 6년제인데 얘네들은 소학교, 이 소학교 5년제와 유치원 1년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12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은 의무교육이죠. 12년 동안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고등교육까지, 고급 중학교까지,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 고급 중학교 끝나면 대학교가 4년에서 5년이고, 뭐 교원대학은 2년, 사범대학 4년,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대학원이 보통 연구원 과정인데 대학원은 보통 한 3년 과정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73조에 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 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같이 비슷하면서 교육 제도도 비슷하고요. 또 의무 교육을 지금 고급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조
32조는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33조는 이것은 이제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조와 33조는 우리가 근로에 대한 그러한 그 규정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의 권리, 이 근로의 권리는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최저임금제 이거 뭐 매년 발표하잖아요. 지금 뭐 최저임금 시급당 뭐 10,000원이 가네 안 가네 이런 그 매년 최저임금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로 하는데 이 이제 근로의 권리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시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근로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세부적으로 다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를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능력에 맞춰서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잡아야 되느냐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국가는 고용 증진 의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는 좀 있죠. 그리고 또 적정한 임금이 즉 인간 존엄성에 상응하는 뭐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전에 이 기존에 이제 근대에서는 사실은 노동 착취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의 그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실상은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했고 어린이나 뭐 여자 이런 부분들의 노동을 상당히 착취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헌법에 반영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강요라든가 아니면 그 약자들의 그러한 근로 착취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인간다운 그러한 정당한 그러한 임금이나 아니면 근로 조건을 보장받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를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 내용 보면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법률에 근로기준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근로기준법. 예. 근로기준법에 보면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제1조를 한번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원래는 계약 당사자 자유의 원칙에 치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많이 훼손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서 아예 강행 규정으로서 이제는 근로조건을 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무슨
그 근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다 법률에서 국가가 관여를 해서 그 당사자들 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돼 있고 헌법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조에서 근로자라고 하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3조의 한까지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 여기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근로기준법은 최저, 적어도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로조건을 최저를 정해놓은 거라서 이 근로시간보다 이 근로기준보다 더 완화하는 건 상관없는데 더 밑으로 내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근로조건은 여기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를 기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뭐 중간 착취 금지, 그리고 뭐 어떤 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민권 행사의 보장, 뭐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한 처우,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각종 그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형벌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근로조건에 대해서 뭐가 있는가 한번 보면, 자 50조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50조. 일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더 완화하는 건 상관없는데 더 높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된 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이런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8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고 월화수목금 5일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를 안 하는 것이, 못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씩 이제 그 53조에 보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에 40시간이죠. 40시간인데 연장근로를 12시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고 52시간, 이 5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배하면 벌금, 뭐 과태료, 이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54조 휴게 쉬는 시간이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설을 근로시간 도중에 두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중간에 30분 한번 줘야 되고요. 8시간이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또 55조에 보면 휴일,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돈을 주는 휴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6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근로기준법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제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국가가 더 이상의 그런 근로 착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근로 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좀 전에 말한 그러한 근로기준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근로기준법도 인간의 그 존엄성을 하면서 규정하면서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근로기준법에 6조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 폭행을 금지한다. 중간 착취를 배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 조항은 지금 남녀평등 고용법 남녀평등 고용법이 제정돼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그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 채용 공고를 할 때 여자 남자 키라든가 아니면 용모 체중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할 때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키가 얼마냐 이런 거 가게 되면 그것은 이런 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고용이라든가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이러한 남녀평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형벌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애들의 근로는 우리 아까 이제 근로기준법 6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연소자들 여기 지금 근로기준법에 좀 전에 말한 그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조에 먼저 보시면 15세 미만 사람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예요. 즉 우리나라는 최저 15세 이상이 돼야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이 어떤 취직 인허증을 준다 그러면 그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이 돼야 돼요. 15세 이상이 돼야만 취직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또 어떤 그 친권자나 후견인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만 어린 아이들, 연소자들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근로시간은 일일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뭐 TV에 보면 어린 탤런트들은 이런 근로 시간 때문에 드라마를 녹화를 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근로기준법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물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거 아까 이거 국가유공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정한 바에 의해서 근로가점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근로가점을 좀 더 받죠.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32조 근로의 권리를 살펴봤습니다.